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서요, 아직 제 방송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누르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금 여야 간에 일제 대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오늘 이제 날이 새고 나니까 야당이 지금 벌떼 달려들듯이 달려들고 있어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선 정치 보복 하러 지금 이제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이 완전히 정권의 이제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자, 당연히 이 정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오늘,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박범계가 지금 뭘 맡고 있냐면은 정치산업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범계 기자회견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금에, 청와대 출신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초금에 11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기자회견으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말이죠. 오늘 개천절 행사를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한테 또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야당의 지금 동정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우선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투쟁으로는 이제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수처에 감사원을 고발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내일 이 감사원으로 가서 이 피켓 시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투쟁으로는요, 범국민 저항 운동을 단행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자, 우리 그러고 이제 여권에서는 아니 이거 법 위반된 거는 당연히 감사원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다, 이런 입장,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이러한 입장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내놓고 있고, 또 이 감사원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하게 된 이 경위 과정,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것을 아주 개괄적으로 이 보도자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어떻게 이 야당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이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인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사원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말이죠, 이제 어제 그런 것이 이제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맨 먼저 보도가 나가니까 거기에 관한 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는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안 해야 되는데 한 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이제 다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이 서면 조사할 계획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 통보는 전화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질문지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공표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YS와 그 다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에 응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직 대통령 서면 조사 보도와 관련한 참고 자료, 이런 제목의 이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감사원법에 따라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날 감사원장 결재를 받았고,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로요, 93년도에는 노태우 대통령, 88년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두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서 답변을 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대규모 국방 비리였던 율곡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했고, 그리고 97년도 외환 위기와 관련해서 이 YS에 대한 서면 조사를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7년도에 이 MB 대통령, 2018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이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MB 대통령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방 감사와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벌리려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28일 날 감사원은 문 대통령에게 전화로 질문서를 방문하여 전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하는데 직접 양산까지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얘를 다 갖춘 겁니까? 그런 그 전화로다가 의견을 물었는데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다음 달 14일 실질 감사를 종료할 예정인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중에 제일 핵심인 것은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알려드린다. 이 얘기는요, 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 감사를 통해서 나도 최소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혐의를 확정하고 싶어하는 게 감사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할 때 수사 요청 대상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미 두 명은 박지원과 서훈의 경우에는요, 소환조사에 불응을 했어요. 소환조사 불응.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서면조사 불응입니다. 이 세 명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감사원에서 포착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 요청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면은요, 감사원 오늘 입장문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한 혐의가 과거에도 말이죠, 확인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질문서를 발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체적 진실. 이 실체적 진실이 결국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의뢰 수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국정상황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의 최복심 윤건영 의원이 말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한테 종합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이죠. 보고했더니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례한 짓이다.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무례한 짓이에요.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이게 바로 품격에 맞지 않는 이 워딩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쾌감을 표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산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할 때도 이 전화로 요청했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윤건영 의원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한 것이 맞다. 그리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반송을 한 건데 이 반송의 의미에는 결국 수령 거부의 뜻이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감사원 서면 조사는 지금 이건 윤건영이가 밝힌 건데 감사원에서도 이미 밝혔어요. 감사원장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하고 배후 세력이 있다면 명명백히 밝히겠다. 여기서 배후 세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나마나 뻔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윤건영도 감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청구청사에서 개천절 경축식이 있었는데 그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느냐? 바로 감사원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지금 야당 탄압과 전 정부 정치 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외교와 평화에 힘을 쏟을 때고 국민 앞에 겸허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말은 잘해요.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된다 했잖아요. 정치는이 아니라 이재명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저는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도 말이죠, 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은요,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이 된다. 그러면서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 보복에 쏟아붓는 사이에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라. 이것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예.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방탄조끼 챙기는 데만, 입는 데만 급급하면 결국은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저는 이재명한테 되돌려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서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대한 특정 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도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또 특정 감사의 취지에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받을 만큼 그렇게 모든 정책적인 실패와 비리 의혹들이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으로 벌어졌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실직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이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구체적인 고발 대상, 고발 시기는 좀 더 논의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서면 조사를 이번에 통보한 것도 굉장히 너무 서둘렀다. 즉 서훈과 박지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드리는 것인데 누구 입에서도 대통령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 아니 입에서 꼭 말이 나와야만 조사하나요? 아니 이미 서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박범계 본인이 어떻게 이걸 알아요? 이미 상당수의 공직자들을 전부 소환 조사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나온 진술인데 본인들이 대통령 언급이 됐나 안 됐나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게 바로 프레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 얘기가 당연히 나오니까 위법상에 이 포착이 돼서 지금 이제 14일 날 감사 종료를 앞두고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저 문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계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거.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동적지가 문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이 있잖아요. 문 대통령 한마디면 월성 원전도 다치고 김학의도 구속시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냥 울산시장도 30년치기인데 꿈에도 소원이 당선이다. 그 울산시장도 보내고 이게 다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니까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이번 이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검찰이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듯한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동안으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다. 윤 대통령의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고 윤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제안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저항 운동 우리 우파들이 좀 더 맞받아쳐야 되는 집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초금회도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이 초금회에는 윤건영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11명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자, 기자회견 내용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민주당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 공격, 공세, 비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용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핵심을. 자,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다. 이거 자기네가 선전포고해갖고 전직 이 대통령 2분, 그 다음에 전직 국정원장 3명을 전부 구속시켰잖아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데도 감사원이 이중 조사를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게요, 조사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이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재명 방탄조끼 입고 배신 행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민정은요. 고민정은 뭐라고 밝혔느냐? 무리한 감사를 주도하는 게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기사도 있던데 그분의 작품인지 아니면 더 윗선으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정치 보복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내는 게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요, 박지원 원장도요,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대통령 서면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민주당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상희 의원도 윤 대통령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정치 보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런 또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의 이 대변인들도 일제히 지금 이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이고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몰려 있다. 이 국민은 국민 위기,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비판하고요. 그리고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순반 논란을 정언유착으로 만들어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데 제정신이 아니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불행하다.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고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지율 30% 중반대를 넘어설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장, 윤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다른 이슈로 덮고 있는데 내일 모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문제도 같이 덮고 가려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당의 그야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공격에 대해서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언론에 뭐라고 밝혔느냐?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런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 유독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YS,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 서면 조사에 응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장동혁 원내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조사에 응하라, 이거죠. 예.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목자로 몰아서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리고요, 그리고 박지원, 서훈 모두 출석 요구에 거부를 했는데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다 같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사원을 규탄하고 국정감사에서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이런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은 아직도 우리 국민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북한에 의해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질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무슨 근거로 어린 아들 딸에게 월북자의 자식이라는 멍해를 씌웠는지 묻고 있고, 문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저런한 질문과 유족의 애끓는 절규에 답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되돌려보낸 메일은 유족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들게 할 것이다. 답 없이 되돌려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장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아주 옳은 얘기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김기현 의원이 아주 제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기현 당시 시장 떨어졌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바로 문재인 대통령 친구 같다가 꿈에도 소원을 이루는 바람에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번 감사원 서면조사 이 거부에 따른 이 할 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의 주장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인격이다. 세월호하고 이대준 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 대통령의 책임은 훨씬 더 크고 무겁다. 예. 자,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루를 가리는 궤변으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민정하고도 정식으로 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민정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감사하겠다는 것은 너무 해도 과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실 아니냐. 예. 그리고 이번 감사가 국면 전환용 아니다라는 이 시중의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다. 선거 기간에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긍정적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보복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이 말이죠, 일제히 아주 벌떼 달려들듯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우리 보수 여권이 철저히 하나로 뭉쳐서 야권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